근데 지금 저만 해도 지금 막 팔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지 않아요? 아직은 아니지. 아직 유동성이 제대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동성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근데 그 방향성에서 내가 선택한 전략은 안녕하세요. 맞니? 지금 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 요즘에 사놓고 놀고 있는데 말했다시피 올해는 뭔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연 단위로 크게 변경하지 않을 포지션들을 굵직하게 세팅하고 작게 기회가 나오면은 거기서 좀 플레이하는 방식 정도를 올해 계획으로 세웠고, 네, 운이 좋게도 상반기에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도 이걸 지켜내는 전략, 상반기에는 작년 수익을 지키자는 전략으로 보석을 설정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괜찮았었고, 그래서 4월 폭락장 때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됐고 5, 6월 때 시장에서 크게 아웃퍼폼하는 건 아니었어도 시장 정도는 따라가주는 상승률을 전체 포트폴리오가 올랐기 때문에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확실히 장이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예탁금도 60조를 3년 만에 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벌써 2,900 근처야. 우리가 옛날에 뭐 국장 복귀는 뭐 진흥승.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남들 떠날 때 들어와 있어야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야. 아, 또 놓쳤다. 음. 실제로 그 생각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막 2,500, 2,600일 때 다 말아. 깨져도 아래로 뭐 5%다. 진짜 10% 가면은 차 팔고 팬티 팔아서 살아. 팬티 누가 사? 팬티 안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하방보다 이제 기대이익이 클 수 있는, 리스크보다 이제 기대이익이 크다 그러면 항상 베팅하는 게 맞거든. 그게 2,500, 2,600 근처였고. 맞아요. 그때 저희 수돗물 찾으러 다닐 때 그때 하이닉스 사셨잖아요. 맞아. 그때 하이닉스만 샀었더라도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치. 그때 이후로 한 20, 30%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2,900 근처인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진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한번 포지션을 털고 바꿀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 지수가 2,900 근처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베팅하기에는 당연히 좀 이르다. 지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굳이 따라붙을 필요는 아직 없고,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외국인이 한 2달 사이에 한 5조 넘게 샀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 이런 것도 전체적인 포괄하는 거버넌스 이슈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비중을 좀 키우자라고 한 2달 전부터 국내 시장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꺾이진 않을 거야. 다만 이제 가는 방향에서 계속 이렇게 드로다운이 좀 심하긴 할 텐데 7월 중순, 뭐 8월 초 요 시점으로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지. 기대감이면 동시에 이제 불확실성이고, 8월에는 이제 엑스데이트라고 현금이 소진되는, 미국 전체 현금이 소진되는 날. 그래서 8월 전에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 통과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런 마인드로 지금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랠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시장 전반은 크게 급락을 맞이하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먼저 베팅하신 분들은 주도주는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가고 있고, 어제 오늘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지역화폐, 테마주들 이런 거 플레이 할 때는 단기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은 장세다. 한 7월 뭐 중순, 길게는 뭐 8월까지 좋은 시점이고, 다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고객 예탁금이 증가 폭이 계속 볼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이제 미국 투자하러 넘어갔던 개미들이 어느 순간은 다시 돌아와주는 그 자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3,000은 쉬운 지수가 아니거든. 그쵸. 이 10몇 년 동안 3,000, 3,300을 갔던 케이스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쉬운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3,000 근처에 왔을 때는 뭐 막 4,000 갈 거니까 보유하자 라고 얘기하게 되게 하더라고. 나는 어쨌든 코스피 2,000, 3,000 사이를 15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 난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이 정도 밴드 안에서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15년을 내가 보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들어가서 이거 하고 싶은 거지. 거기가 아닐 수도 있어. 인터셀러. 인터스텔라처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거지. 이번에는 내가 좀 계획하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인 포지션, 예를 들면 삼전, 메리츠 이런 쪽 비중을 조금 더 낮추고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세팅을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결국 수출 성장주라는 명목하에 기존 주도주들, 뭐 방산, 원전, 조선, 뷰티, 엔터, 전략기기 뭐 이 정도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로 미리 잡았어야 되는 거. 1분기에 이거 못 잡았으면은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보유자 영역이라서 약간 리스크가 있다. 당연히 실적 보면서 기존 주도주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플레이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기존에 없던 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기존 주도주를 참여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이전 보유자들보다 훨씬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는 포지션들은 앞으로 1, 2년이 어떤 그림일까 큰 맥락에서 타고 나와야 되거든. 그럼 큰 맥락은 한국
한국은 성장률이 꺾여. 그리고 돈을 풀 거야. 근데 그게 내수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쪽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아닐 거다라고 그냥 찍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성장률이라는 포커스보다 원화 가치 하락, 돈의 가치 하락이라는 전체 큰 방향성. 국내는 아직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 낮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낮으니까 조금 더 유동성을 풀기에 적극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큰 한국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사야 되냐? 기존 주도주는 계속 들고 있는 게 맞고 또 수출 성장주라고 하면 반도체 쪽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지. 다만 나는 이제 그쪽을 물론 인프라 쪽도 담으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후공정 쪽이 아직은 많이 덜 올랐다. 인프라 쪽 많이 이미 올랐는데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은 또 집점이 너무 낮으니까 후공정 쪽으로 뭐 리노나 이런 것들 조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정도? 그랬을 때 한 내년까지 내가 1년 정도 보유한다라고 할 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만 해도 지금 막 팔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파는 게 낫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지. 아직 유동성이 제대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어. 글로벌 전체에서 유동성을 지금 확장하고 있고 큰 방향에서 경기는 둔화되고 있잖아. 국내도 성장률은 꺾이고 있고 글로벌 전체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 증시 부양책이라는 유동성을 뿌린다는 그 기대감을 먼저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실제로 아직 액션이 커지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동성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근데 그 방향성에서 내가 선택한 전략은 국내에서는 보수적인 전략 형태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일부 덜어주고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다시 세팅하고 요거는 이제 수출 성장주들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삼전, 뭐 메리츠 요걸 좀 덜고 반도체 쪽 조금 담고. 그러면 그걸 세팅하는 시점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여름쯤까지 끝내지 않을까 싶어. 7월, 8월에 이제 불확실한 이벤트들이 생겨준다 그러면 노이즈가 낀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내가 이렇게 정해둔 거지. 유동성은 계속 커진다. 그리고 시장 방향성도 계속 유동성에 따라서 더 버블이 낄 거다. 라는 큰 골조를 이렇게 깔아놓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7월, 8월은 불확실할 수도 있어. 그럼 잠깐 빠지면 또 사고. 이 전략에서 가장 나한테 지금 유효한 전략은 유동성과 가장 밀접한 비트코인이야. 전반적으로 미국이 찍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정하는 이 모든 내용들 이게 나한테는 지금 내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전략인데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 크립토 쪽으로 배치시켰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앞으로 시장은 유동성을 증가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2,900인 시점에서 현재 나는 또 팔아야 되는가? 근데 아직 뜨거워지기 전이야. 21년도 생각해봐. 너도 나도 주식하고 그쵸. 아직 그런 열기가 느껴지긴커녕 전혀 없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제 막 열기가 데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잖아. 6월부터. 네. 그럼 6월부터 12월 그리고 내년은 아마 더 뜨거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기간이야 당연히 예상할 수 없겠지만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서 시장은 계속 버블을 원한다. 다만 버블은 모든 자산에 끼는 게 아니라 모든 섹터에 끼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끼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현재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기존 주도주를 갖고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분리하는 거지. 신규로 포지션을 편입할 것들, 그리고 과거에 들고 있던 것들, 요 부분을 잘 해야 되지. 그래서 우선순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걸 팔고 이걸 살 것인지 조금 더 보수적이라 그러면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되 신규 편입은 좀 자제하자. 혹은 2,700 그쯤 왔을 때 또 추가 매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워두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한 판단 아닐까? 일단 목표 지점은 정해졌으니 끝까지 가는 과정을 계획을 잘 맞춰서 거래를 해보자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치. 롱텀으로 가져갈 것들 그리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 매도 계획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 지금 신규로 갑자기 충동적으로 뭘 사기에는 2,900, 3,000 요 라인은 생각보다 두껍다. 그래서 여기서 쉬어가는 요 시기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거는 앞으로 한두 달?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수준의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 조정 기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긴 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시청자분들도 수익 낼 수 있는 상승장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채널 보신 분들이 많이 수익 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